한적한 주택가,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아니죠? 맞아요. 올해 63인 인옥 씨. 피아노 교습이 한창인데요. 그거 보세요. 쉬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아. 해보세요. 손으로 쉬라고. 자. 이거 확신해요? 미도솔미? 예. 확신? 예. 악보 보세요. 악보 보세요. 악보를 보기 위해 꺼내든 것은 바로 점자 단말기. 시각장애가 있는 연주자들을 위한 점자 악보가 들어 있습니다. 악보에 쓰인 수백 가지의 음악 기호들을 분석해 6개의 점으로 재구성한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 연주가들은 악보를 손끝으로 만지면서 하나하나 음을 기억하고 익혀나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점들이 모여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죠. 제가 전에 기타를 조금 학원에서 배웠는데요. 악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말만 듣고 배우다 보니까 늘질 않아요. 근데 이 전인옥 선생님하고 점자 악보, 시각장애인 분들이 볼 수 있는 점자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선생님 실력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걸 듣고 목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들려주십시오.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가요? 저도 이제 피아노는 사실은 전설이에요. 전설. 옛날에만 그랬지 지금은 사실 선천성 시신경 위축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옥 씨. 처음 피아노를 만난 건 12살 무렵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 소리를 듣고서 호기심이 나서 학교 입학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막 앞에 가서 눌러보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죠. 시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몽운동을 그럼 나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아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1980년 인옥 씨의 대학 입학 소식에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이 그것도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던 시절이었죠. 시각장애 여성으로 그렇게 피아노 전공 입학은 그 당시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누구도 밟지 않았던 길을 홀로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단 시각장애 대표로 너무 유명하게 입학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 공부 못하면 창피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니까 대학 때는 정말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선생님 만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꿈꾸던 청춘의 시절을 지나
어느덧 63. 하지만 아직도 처음인 게 많습니다. 퇴근길 같으면 울어야죠. 웃는 수밖에 없죠. 묻고 헤매고. 지나가면서 나는 냄새, 소리,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야 되고 발의 감각도 그렇고. 이녹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피아노 교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이 시간. 혼자 저녁을 해결하려면 라면만큼 간편한 것도 없죠. 그런데 먹고 싶은 라면을 찾는 것도 이녹 씨에겐 일입니다. 라면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라면인지도 모르고 끓여 먹어야 되나 이거? 육남매 중 셋째인 이녹 씨. 2012년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5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이 집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것도, 뜨거운 냄비를 옮기는 것도 이 공간에선 모든 게 익숙하죠. 잘 익었죠? 잘 끓이시네. 쫄깃쫄깃 딱 알맞게 잘 익은 라면은 언제 먹어도 꿀맛입니다. 사실 라면은 혼자 살기 5년 차인 이녹 씨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메뉴인데요.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녀에게 본다는 것, 그러니까 시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꿈속에서도 그냥 똑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그냥 똑같이 어디를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면 똑바로 뛰는 것밖에 못해요. 평생 든든한 후원자였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녹 씨는 살아가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죠. 만약에 제가 가졌다가 시각이라는 것을 가졌다가 그것을 잃었다 그러면 진짜 힘들었겠죠. 애초에 이렇게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편하죠. 원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가졌다가 잃은 사람보다는. 60이 넘은 시각장애인 여성이 홀로 자신의 일상을 이끌어간다는 것.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쓸고 닦은 그녀의 일상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놓치기도 하지만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이녹 씨는 오늘도 일찌감치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떤 날은 아예 불도 켜지 않고 준비하는 날도 많다는데요. 전맹으로 태어나 평생 빛에 대한 지각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빛도 어둠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안 돼서 밤에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밤에 불
켜놓은 상태로 잘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1년에 몇 번씩. 눈으로 봐야 하는데 깜빡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다 있어? 그래. 출근하려면 서둘러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오전 6시 56분 배터리 95%. 현재 대기자 수는 43명입니다. 40 몇 명이니까 더더구나 월요일이라서 제가 이 차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정도까지 기다려봤다가 다른 콜을 이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운행 차량에 비해 늘 이용객 수가 많다 보니 일찍 예약해도 기다리다가 포기하기 일쑤. 과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이. 대기 30분 만에 장애인 콜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꽤 운이 좋은 편인데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지만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의 호출이 몰리다 보면 종종 지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곳이 인옥 씨의 또 다른 일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아이, 제가 이렇게 많이 늦었구나. 차가 잘 잡혔습니다, 기적적으로. 음대를 졸업하고 현실과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진로를 고심하던 인옥 씨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반평생을 장애 여성 인권 활동가로 살아왔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섭외하고 강의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시각장애인 선교회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권으로 그러면 담당자님과 통하는 회의 중이세요? 여성 시각장애인 단체 대표로 활동하다가 3년 전 그만둔 후로는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죠. 어떤 경우는 담당자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러고 저쪽에서 카트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에요. 모르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제안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했던 20-30년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는 길을 가다가 그냥 서 있으면 접근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간혹 아주 또 오래전에는 식당에서 쫓겨나 보신 적 있어요? 식당에서요? 네. 왜 쫓겨나요? 손님이 많대. 근데 자리가 있는데도 쫓아내더라고. 갔던 곳이라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딱 우리가 들어가니까 1,000원짜리 한 장 꺼내래. 다른 그 직원 보고 1,000원짜리 주고 보내려고. 편견을 갖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죠. 저는 겁이 많아서 무섭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건 제가 그것을 꼭 맡아서라기보다 저도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녀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일을 그만둔 후 인옥 씨의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몰아서 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다빈나우 극단 단원들끼리 좀 회의 좀 하려고 왔습니다. 좋네, 바람 쐬니까. 많이 쐬세요. 나 혼자 들어가. 그중 하나가 바로 연극입니다. 장애가 있는 동료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죠. 참 연극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런 거 나도 눈을 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때 열심히 연극 공연을 보러 다녔었고, 그러면서 막연한 동경이 있었죠. 난 눈이 안 보여서 난 도움이 필요해요.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난 그만해! 저보다는 훨씬 그 연극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하고 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하고 엄청 대단하세요. 그 열정뿐만 아니라 인격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우고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 제가 살면서 다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극에서 한번 다 살아보고 싶어요.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 오후. 누구세요? 나다. 웬일이십니까?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아유 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혼자 왔어? 큰오빠도 왔어? 인옥 씨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오빠들이 찾아온 건데요. 아무래도 뭐 이 인옥이 동생이랑 제일 친했죠.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다 읽어줬지 처음부터. 시각 장애가 있는 작은 오빠는 어릴 때부터 인옥 씨와 단짝이었습니다. 아래로 동생 둘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큰 오빠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동생들 챙기느라 바쁘죠. 오늘도 오자마자 밀린 설거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는 이 다음에 동생들 잘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그거를 그냥 가슴에 늘 담아뒀고 책임감으로 부담감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도 아니고 다 내 밑으로 그냥 저 동생 둘이 그러니까 그냥 한참 부담 갖고 컸죠. 큰 게 아니라 부담 갖고 생활을 했었지.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화투 한번 쳐볼까요? 아니야. 다 잊어버렸는데. 화투 아니 큰오빠는 어차피 우리 거는 모를걸? 나이롱뽕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냉면 내기. 오늘 저녁 냉면 내기 비빔냉면. 한인 오빠가 선해. 모처럼 친구들끼리 모일 때면 종종 하는 놀이를 오빠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각 장애인용 화투가 따로 있는 걸까요? 8, 9, 1. 지금 이거는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숫자는 여기 점자로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더 상관이 없고. 일명 점자 화투. 보이지 않는 동생 둘은 척척 잘도 내려놓는데 큰 오빠가 문제입니다. 똥. 아니 화투를 다 뒤집어서 내려놓으면 나는 안 보이는데 뽕 하고서
다른 거 섞어가지고 씩 내려놔도 그러면 모르잖아. 야 나도 이거 몇 년? 한 20년? 20년도 넘어 30년은 됐겠다. 화투에서 진 탓에 냉면을 산 것도 모자라 먹기 좋게 비벼주는 마음 넓은 큰오빠. 오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냉면을 먹고 있자니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인옥 씨는 말합니다. 행복이 뭐 별거냐고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서 가끔씩 사랑하는 이들과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웃을 수 있으면 그만하면 행복한 삶이라고요. 가족은 옆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찬바람이 부는 그 광막한 벌판에 혼자 있을 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보이진 않지만 소리로 그리고 촉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보고 느낀다는 그녀. 인옥 씨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잠자기 직전에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알차게 살았구나. 내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인옥 화이팅!